속보, 역대급 행보 문체부와 정치계, 홍명보 선임 무효 확실, 홍명보 선임 무효 확실? 역대급 행보 문체부와 정치계, 협회는 똥줄 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문체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을 포함한 체육계 현안 질의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 관련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 회장과 함께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의 이름이 올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박문성 축구해설가와 김대업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이 채택됐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여러 논란을 불러온 대한축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축구협회가 책임있는 조치나 설명을 안 해 국민 분노가 끓고 있다. 며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책임있는 조치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했다. 며 문체부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고 문제를 덮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진행 중인 축구협회 감사 상황 관련 질문에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 애시아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 장관은 축구협회가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을 놓고는 원래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에 대해선 기본적으론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2. 앙드레김 백종원 선동열처럼 국회가 부른 홍명보 출석할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지난 5일 채택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올림픽 사관왕 출신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지난달 이기현 의원 등이 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홍 감독과 정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축구팬들의 관심은 홍 감독과 정 회장이 실제로 24일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쏠려 있다. 문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의 출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정 회장은 사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현안 질의에서 이해할 만한 재출마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두 사람에겐 부담이다. 문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다. 과거에도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이른바 셀럽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맹탕 질의로 웃음거리가 되거나 출석한 셀럽을 과도하게 코너로 몰다 빈축을 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봉남 64세입니다. 1999년 8월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에 고위층의 고급 옷을 로비했다는 의혹으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특유의 하얀 옷을 입고 증인석에 선 디자이너 앙드레 김은 주민등록번호 35만 824, 이름은 앙드레 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모교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예명 말고 본명을 대라며 호통을 쳤고 앙드레 김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김봉남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지극히 토속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선 김봉남 64세입니다.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 내용에선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간에선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만 밝혀졌다. 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2010년 작고한 앙드레 김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며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갖고 말할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서글펐다고 회고했다.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백 대표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손님을 다 뺏어간다고 하더라. 가맹점 출점을 제한할 수는 없는가? 라는 당시 정유섭 자유한국당 위원 질문에 가맹점주들도 똑같은 자영업자라며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많이 헷갈리는데 골목상권 침해는 억울할 수 있지만 먹자골목은 자유경쟁시장이라고 맞섰다. 백 대표는 문어발식 진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외와 학원이 불법이면 혼나야 마땅하지만 가맹비를 들여서 자유롭게 독학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유경쟁 시대에서 뭐가 문제냐 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 하소연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어 기부보다 번 돈으로 사업 자체를 키워 일자리를 늘려달라 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위원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히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백 대표 참고인 소환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특히 백 대표 소환이 위원 개인과 상임위원회가 언론에 주목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태였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어려운 일 아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18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선동열 야구 대표님 감독에게 한 질문도 논란이 됐다. 그는 그해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특혜 선발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선 감독에게 연봉은 얼마 받느냐, 판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는데 맞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감독이 2억 원을 받는다. 판공비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답하자 2억 원을 받으면서 집에서 TV를 보며 일을 하느냐고 나무랐다. 선 감독은 한 경기장에 가면 5개 구장 경기를 전체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집에서 TV로 점검하는 편이 낫다고 반박하자 손 의원은 너무 편한 전임 감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하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구계와 정치권에선 애초 일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기 위해 특혜 선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선 감독을 출석시켰지만 이와 동떨어진 질문만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손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일하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쾌감을 표했다. 3. PSG 팬들 억장 무너지겠네. 최대 라이벌팀 이적 오른쪽 화살표. 팬들은 나를 미치게 해. 아드리앙 라비오가 올림피크 마르세유에 합류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17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라비오가 이적을 완료하기 위해 마르세유에 도착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라비오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마르세유 팬들을 보니 미치겠다. 그들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가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베나티아는 내게 프로젝트를 보냈고 나는데 제르비 감독과 대화를 나눈 이후 승낙했다 라고 밝혔다. 라비오는 프랑스 국적의 수준급 미드필더다. 191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큰 키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볼 터치와 몸놀림을 보여준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족했던 능력을 차근차근 보완하며 지금은 육각형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레전드와 같은 활약을 했다. 2012-13 시즌 PSG와 함께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라비오. 이후 통산 227경기 24골 14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핵심 멤버로서 팀을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라비오는 PSG와 함께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후 유벤투스로 향했다. 5시즌 동안 머무르며 212경기 22골 15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유벤투스에서도 그의 유발력은 빛을 발했다. 2019에서 20시즌 유벤투스에서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고 코파 이탈리아 2회 우승,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1회 우승 등을 경험했다. 2023에서 24시즌을 끝으로 유벤투스와 결별했고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그런 그를 영입하기 위해 여러 팀이 접촉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과 인터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미어리그 복수 구단이 그를 노렸다. 그러나 라비오의 차기 행선지는 마르세유가 됐다. 여기엔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역할이 컸다. 이탈리아 유력 기자 니콜로 스키라는 라비오는 데 제르비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라비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마르세유는 영입을 자신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